한일 간 고대사의 암호가 들어있는 연호랑 새우녀 신화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오늘은 2023년 2월 둘째 토요일에 다녀온 포항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에서 호미반도 쪽으로 가는 해안둘레길 2코스 산책 여행을 업로드하면서 역사저널에도 반영된 연호랑 새우녀 신화에 대해 곱씹어보고 해안둘레길의 묘미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일만 한가운데쯤에 조성되어 있는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테마파크에서 포항 쪽으로 올라가는 1코스와 호미곶 쪽으로 내려가는 2코스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포항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면 넉넉히 도착합니다. 테마파크 주차장에 도착하여 탁 트인 바다를 보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힐링이 되는 날이다 싶을 겁니다. 제일 먼저 보아야 할 풍경은 1월대를 보며 공원길을 한참 걸어서 새우녀가 짠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라는 귀비구 옥상으로 올라가 영일만 전경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포항 신항만에서 영일만의 제일 안쪽 해변과 호미곶까지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1월대로 난 사랑길을 보고 그 길을 직접 걸어보는 것입니다. 1월대에서 보는 바다는 미디움 숏입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시원스럽습니다. 이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쪽으로 해변을 따라 걸으며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는 한일강 고대사의 암호가 들어있는 신화를 바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연호와 새우라는 부부가 호미곶 해안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호가 해초를 따고 있는데 바위가 움직이더니 그를 실은 채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고 일본인들은 그를 비범한 사람이라며 왕으로 삼았다. 새우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해안가를 살피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바위 위에 올랐다. 그러자 그 바위는 또다시 움직여 새우를 일본으로 데려갔고 새우는 연호와 제외해 왕비가 되었다는 신화다. 연호와 새우가 떠난 신라는 암흑세계로 변했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해와 달의 전기를 품은 이들, 즉 연호랑 새우녀 부부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에 연호와 새우 부부의 귀원을 촉구했으나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고 하고 대신 새우가 직접 짠 비단을 보내왔다. 왕이 그 비단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자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고 한다. 신화에는 어촌의 평범한 부부가 일본에 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귀족이 일본에 망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신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일강 고대사의 암호가 들어있는 연호랑 새우녀 신화가 녹아있는 공원에서 해안길 산책로를 따라 해풍을 즐기며 여유롭게 걷는 산책은 도심의 공해로 찌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힐링의 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은 해안길을 따라 걷는 산책길의 소소한 재미를 이야기해볼까요? 동해의 바닷물은 물이 맑기로 유명하죠? 몇 미터 물속이 명경같이 훤히 보입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싱싱한 해조류를 직접 다 볼 기회도 있죠. 야트막한 바다 위에 뽀족뽀족 솟아난 풀이 신기합니다. 낯이 고추를 삭혀서 세워놓은 듯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애기 미역이라고 하네요. 저기 저 새는 누구인데 저리도 고고하게 서 있을까요? 우리 팀 막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잡고 있어요. 성게입니다. 해산물 잡는데 신이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갈매기들은 아무 말 없이 바위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한참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즐기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해안 모퉁이를 돌아서니 저 멀리서 새떼가 무리지어 여행을 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새떼입니다. 태어나서 이만큼 많은 새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급하게 시도해보았는데 미처 거리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앞서간 팀에서는
훨씬 더 구도가 잘 잡힌 영상을 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샛대가 바다 속에서도 군무를 펼칩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오늘은 이 한 컷을 감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이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입니다. 해안도로 산책길에는 선주가 직접 잡은 수산물로 요리를 하여 저렴하게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런 식당을 예약하고 싱싱한 회와 매운탕을 맛보는 것도 해안도로 산책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조금 더 발품을 팔거나 검색을 하면 멋진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미곶, 토끼꼬리라고 오해하지 말고 호랑이 꼬리의 고장, 영일만 여행을 꼭 체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객은 일제강점기 외인들의 거주지이기도 했고 9마리 용이 살고 있는 실제로 용 조형물을 멋지게 설치해 놓은 구룡포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물할 것이니 꼭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와 해변길 산책 여행을 일부 산악인의 삶을 배운 시산제에 이어 2부 순서로 연호랑 새우녀 신화 이야기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의 묘미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1, 2부를 합하여 13,000보를 걸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왕건길 4코스 문화예술길의 향기에 취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만보 등산 천사 홍이었습니다. 구독자님 동네 주변의 만보 등산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도 함께 체험하고 증거 영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알리고 우리 동네 이웃들과 함께 등산도 즐기며 나와 우리 동네 주민들 건강도 지키는 멋진 일들이 온 누리에 가득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